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것들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미래, 진로에 대해서 잘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끔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제 히로와 단짝으로 노다 아츠시라고 굉장히 유능한 안경 쓴 포수가 나와요. 안경 쓴 포수를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굉장히 똑똑하고, 야구에서 포수는 유일하게 그라운드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머지 야수들과 투수들은 전부 전방을 보는데 포수만 혼자 맞은편을 보고 있어요. 모든 판을 보고 있어서 볼 배합이라든가 주자 상황이라든가 게임 전체적 상황을 조망할 수 있죠. 굉장히 재능이 있는데 이제 히카리와 노다가 대화를 나누는데, 히로는 프로에 가겠지? 왜냐하면 150 이상을 던지는 투수는 흔하지 않으니까. 근데 노다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무리라고. 나는 무리다. 거기 보면 굉장히 유능한 포수로 나오는데 무리라는 거. 왜냐하면 투수는 5일에 한 번씩 던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는 144경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40경기를 하나, 142경기를 하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던지죠. 그러니까 투수가 왔을 때는 프로가 될 수 있는 게 6자리가 있는 거예요. 불펜까지 다 치면 10자리, 12자리 정도 되죠. 근데 포수는 매일 나가기 때문에 백업을 빼고 한 2명 백업이 있더라도 2명 정도예요. 그래서 포수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프로에 가서 포수로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못 가는 거예요. 히로는 프로에 갈 거고 히데오로 프로에 갈 거야.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즐겁게 야구를 했던,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 중에 몇 명은 프로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능과 상황에 따라서 만나서 헤어지고, 물론 히로와 히데오는 프로에 가서 또 다른 포수와 또 다른 삼루수를 만나서 야구를 해서 더 큰 데를 가겠죠. 일본 야구에서 좀 잘하다 보면은 메이저리그에 가게 되고, 일본 프로에서 만났던 또 동료들을 놓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서사들, 재능과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만났다가 헤어질 이런 상황의 서사들이 좀 감동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세계를 떠나는 거죠. 그게 이제 정해진 이별인데, 그게 남겨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 것이며, 그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의 인생과 떠난 사람들의 인생, 이것들이 이제 갈라지는 걸 보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야, 이런 것들이 인생인가 보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여러 가지 면이 있죠. 거기 야나기 엄청 뛰어난 이루수로 나와요. 기본기가 탄탄한 이루수로 나오죠. 근데 자기의 재능을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는 고등학교까지만 야구를 할 거야. 뭐 이상은 무리지.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프로라고 하는 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일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프로로 가는 거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건 그 정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즐거움을 주는 거고,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는, 약간 뭐 냉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인생이니까, 프로라고 하는 건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해서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4명의 등장인물 나오는데, 코가 하루카, 쿠니미 히로, 그다음에 타치마나 히데오, 그다음에 아마미야 히카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4사람의 그 관계들, 그래서 그 코가 하루카가 저 3사람 히카리와 히로의 소꿉친구인 그 관계에 대해서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장면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못 전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장면들. 그리고 히카리가 갈등을 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4사람의 팽팽한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서사를 이끌어가는 게 좀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장면을 얘기를 잠깐 할 건데, 독자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아, 히로는 코가 하루카를 좋아하는구나. 하루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히카리 어머니 죽었을 때 하루카한테 코가 오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코가가 너도 오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히데오가 그 히로와 히카리의 관계에 완전히 확실하게 매듭 짓고 가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던지죠. 만화적인 설정이긴 해요. 히카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히로가 던지는, 히로와 승부를 내겠다. 너한테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근데 히카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첫사랑은 너야. 나 히로한테도 얘기했어. 너가 내 첫사랑이야. 그랬더니 히데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선택한 적이 없다고. 너는 그때도 히로랑 같은 라인에 있었고, 그때는 히로가 네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걸 매듭 짓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겠다라고 이제 고집을 부리고 자기 혼자만의 그런 선언을 해버려요. 그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었더니 히로는 또 약간 자기를 자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도 히데오 엄청 좋아하긴 하지만 나는 히카리도 엄청 좋아한다. 이렇게 막 도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몇 번씩 보다 보면 느끼게 돼요. 히로는 히카리가 히데오한테 갈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날 경기하기 전날에 히로가 히카리를 찾아가요. 나와갖고 만나게 되는데 아까 처음 말했듯이 나 응원 한번 해줘. 소쿠 친구인데 응원 한번 해줘. 히카리가 어떻게 나 그러지 못한다고. 난 히데오 응원할 거라고. 그랬더니 오늘만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말만이라도 돼. 넌 내일은 뭐 메이와 고등학교에 그쪽 응원석이 있겠지만 나한테 말만이라도 해줘.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히카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사를 하는 거예요. 힘내, 지지마, 이렇게 얘기하고 울게 되는 거죠. 히로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히로는 그때 알게 됐을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작품에서 마지막 경기 메이와 고등학교랑 센카와 고등학교가 처음 만나요. 물론 연습 경기 때 만난 게 초반부에 나오지만 전국 대회에서 만난 건 처음이죠. 그래서 팽팽하게 이어지기도 하고 아주 신경전이 이루어지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 센카와 고등학교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타석에 이제 히데오랑 히로가 붙어요. 타자는 3번 중에 1번을 치면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라고 얘기해요. 야구는 원래 실패의 경기니까 투수는 3번 잘 던지다가 1번 맞으면 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은데 히로가 투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경기에서 히데오가 4타석인가 나오는데 앞에 3개를 다 막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 있었던 그 히데오가 그런 얘기 했던 거 히카리에게 선택하게 해주겠다. 노다도 이제 같이 다 패밀리 친한 친구니까. 그죠. 노다가 경기에 신경 쓰지 마라. 경기에 너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는 너네와 상관없이 이건 우리 경기니까. 포수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죠. 근데, 히로가 히데오와의 승부에서 사인은 너에게 맡기겠다.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히데오가 나왔는데, 이제 계속 이제 변화구를 던지고, 느린 공을 던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히데오가 그거를 그냥 막 휘두르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데오가, 생각하고 있는 건 히로가 제일 강하게 자랑하는 스트레이트, 직구, 속구니까 150km 가까이 되는 그걸 던지면 자기가 쳐서 날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걸 하고 있으니까 히로가 던졌는데 히데오가 아주 완벽한 스윙으로 그걸 날려요. 노다가 깜짝 놀라죠. 완벽한 스윙이다. 날아가는데 그게 바람 때문에 폴대를 벗어나서 파울이 돼요. 그래서 히로가 마지막에 어떻게든 간에 기어이 우리 승부를 나보고 이기라고 하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공을 던지죠. 히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너와의 그 무턱대고 내가 너와의 승부에서 반드시 직구를 던질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우직함과 어떤 순진함? 이런 것 때문에 히카리가 너에게 반한 것 같다. 그냥 자기가 지겠다. 나는 여기서 패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직구를 던져요. 던졌는데 히데오는 순간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더를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타이밍이 좀 늦어요. 왜냐하면 이제 직구 타이밍은 배트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히로가 자기에게 슬라이더를 던질지도 모른다는 그 의심 하에 마지막에 이제 히데오가 그걸 히카리한테 고백을 하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이제 슬라이더가 스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스트레이트가 들어왔죠. 그래서 배트가 늦어서 이제 헛스윙 삼진을 당하고 그걸로 경기를 끝나고 센카와가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히로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고 히로가 자기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복잡한 감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다하고 이제 같이 승리를 축하하려고 마운드에서 만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노다가 슬라이더 사인을 낸 거였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히로가 휘지 않은 거라고. 던졌는데 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너야말로 왜 미트를 움직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노다가 휘지 않을 것 같았거든. 이렇게 서로 얘기를 주고받죠. 그것도 이제 투포수 간에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제 히로가 직구를 던질 거라는 걸 알았던 건데 히데오는 그걸 의심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경기는 히로가 이기고 센카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히로와 히데오 사이에 첫 번째 적으로 만나서 첫 번째 대결에서 히로가 이기는데 그리고 나서 장면이 이제 또 급격히 변해. 이제 거의 결말 부분이기 때문에 히카리하고 히데오가 이제 또 오사카 경기장 주변에서 이제 만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데오가 고백을 해요. 나는 그때 히로를 의심했다고.
나에게 슬라이드를 던질 거라고 순간 웃으면서 지고 말았다. 내가 완전하게 패배했다. 내가 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히카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부터 자기한테는 선택할 권한 같은 건 없었다고. 자기는 뭐 여전히 히데오를 좋아하는 거고 히데오와 계속 만남을 이어갈 거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서로 이제 포옹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걸로 마무리돼요. 반면에 이제 이쪽 생가와 쪽은 이겼으니까 축제 분위기로 다음 결승전을 준비하려고 숙소에서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하루카가 다음날 이제 출정하기 전에 신문인가 뭔가를 보고 본 다음에 접어갖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데 히로가 그 종이 비행기 어디까지 가냐? 그러니까 하루카가 미국까지 간다고 얘기하나? 하여튼 그래서 그거 좋다. 왜냐하면 하루카의 꿈은 스튜어디스였고 하루카는 히로가 뭐 일본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까지 가는 걸 원하는 거니까 두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잘 이어질 거라는 걸 여운을 남기면서 마지막에 버스를 타고 결승전 하러 떠나는 그런 장면, 왁자지껄하게 센카와 고등학교가 떠나는 장면도 이제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이어왔던 그 네 사람 사이의 관계가 결정이 끝나고요. 야구도 결승전에서 뭐 우승하고 이런 전형적인 결말이 아니라 메이와와 센카와가 준결승전에서 만나고 결승은 이제 남겨두는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이 H2가 히로 히데오가 둘 다 이제 H가 들어가서 이 H2라고 한 건데 야구, 청춘과 희망, 열정과 눈물, 그래서 애틋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 그다음에 학창 시절의 어떤 아련한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어서 정서가 좀 건조해지거나 세상사에 좀 찌든 사람들이 있다면 H2와 같은 말을 보시면 감정이 좀 몽글몽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두 가지. 하나는 슬램덩크 말씀드렸고 오늘은 H2. 슬램덩크보다는 진지함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만화적인 재미는 전혀 손색이 없는, 만화라고 하는 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충실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H2를 추천드립니다. 모로이썰 여기까지고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